안녕하세요. 스피어 주주 여러분들. 오늘의 대박 종목 리포트에 오대리 인사드립니다. 자, 스피어의 주가가 오늘은 갭상승을 어마어마하게 하고, 정말 어마어마하게 했죠. 한 다음에 눌리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매도하셔가지고 수익 챙기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일단은 빠져나가야겠다 하시면서 수익 챙겨 나가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이고, 아니면은 오늘 매도하신 분이 있다라는 것은 오늘 매수를 해서 들어오신 분들도 계신다라는 뜻이죠. 그런 분들은 매수를 하자마자 주가가 눌리고 있기 때문에 '아니 이거 괜찮은 거 맞가 맞는 건가?' 이런 의구심이 드실 거예요. '이거 나 상승하길래 들어왔는데' 심지어 어제 호재도 떴죠. 호재도 있는데 왜 상승을 하지 못하는 것인지 의구심이 정말 드실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오늘 도대체 왜 눌리고 있는 건지 그 이유를 오대리가 공부해 온 내용을 여러분들께 얘기를 해 드리도록 할 거고요. 스피어가 오늘은 하락하고 있지만 결국은 상승세로 전환을 할 수 있을지 이게 정말 중요하겠죠. 이 내용 그리고 상승세를 탄다라고 하면 우리가 얼마에 매도를 하면 될지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면 될지 모델이가 오늘 차트를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 테니까요. 아래 좋아요 한 번씩만 꾹 눌러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단 최근 스피어의 흐름을 먼저 잡아보도록 할게요. 잘 나갔습니다. 잘 상승을 했어요. 투자 경고라는 비호 아래에서 잘 상승을 해 나갔었는데 결국은 고점을 찍고 그 상승세를 마무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아쉬웠어요. 우리 너무 아쉬웠습니다. 왜냐면은 왜 이때 상승을 이어나가다가 멈추고 하락을 하기 시작을 했느냐? 왜 갑자기 조정에 들어가기 시작을 했느냐? 일단은 스피어가 잘 버티고 있었던 거는 호재들도 중간중간 잘 터져줬지만 기대감도 있었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건 투자 경고 상태였기 때문에 증거금 100%이 안전한 상황을 유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잘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 안전한 상황이 이제 끝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우려로 인해서 조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우려가 무엇이냐? 투자 경고 상태를 더 이상 이어나가지 못할 수도 있겠다. 라는 그런 움직임이 읽힌 거죠. 스피어가 이날입니다. 이날 투자 경고가 해제가 되었어요. 그 뒤로 우리가 10일의 시간을 벌게 된 것인데 이 10일 안에 주가를 60% 이상 띄우지 않으면은 투자 경고를 재지정이 안 돼요. 그러면서 완전 감시가 벗어나는 상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버티고 버티다가 올라가는 데는 성공을 했지만 결국 10일이 지난 시점에서는 투자 경고가 될 만한 60%의 상승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제 투자 경고는 없나 보다 하면서 투자 경고를 기대하고 있었던 버티던 그런 매물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조정에 들어가기 시작을 한 거죠.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이 상승분에 대해서 한 단계, 한 계단만 아래로 내려와서 그곳을 저점으로 만든 다음에 다시 회복세가 잡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였죠. 갑자기 급등을 했어요. 왜냐? 호재가 있었습니다. 일단 바닥을 찍고 그 다음날 상승을 하기 때문에 이곳이 바닥이구나 하면서 잡혀 들어온 매물대가 매수세가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제 놀라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스피어가 갑자기 2시 47분쯤인가? 딱 맞네요. 2시 47분에 장마감하기 1시간 전 정도에 갑자기 매매가 정지가 됐습니다. 더 이상 매매하지 말래요, 스피어를. 도대체 왜 그랬느냐? 굉장히 강한 호재가 또 터졌습니다. 어느 정도의 호재였느냐? 이 정도 호재가 터졌어요. 어떤 호재였느냐? 다시 한번 단일 공급 계약을 맺었죠. 공급 계약 공시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 규모가 어느 정도냐? 이미 많은 분들이 확인을 하셨을 거예요. 보시면은 280억 규모의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뭐 아실 거예요. 네, 미국의 글로벌 우주항공 발사업체, 네, 그곳이랑 다시 한번 계약을 맺었고 이게 매출액 대비 몇 퍼센트인가 1000%라고 하는데 이거는 24년 기준이기 때문에 너무 반영이 안 된 수준입니다. 일단 작년 매출액을 비교를 해서 보시는 게 제일 정확하겠죠. 작년 총 매출액이 950억 정도였어요. 그 중에 280억을 단일 계약으로 얻어온 겁니다. 4분의 1이 넘는 수준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종료일을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6년 8월 3일, 2분기가 끝나기 전에 납품을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2분기 실적에 추가로 반영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매매 거래 계약을 보면은
시작일 하고 최초 종료일로부터 한 2주 정도 미뤄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제공시가 올라왔을 때 아마 계약금이나 그런 처리에 대해서 조금 미뤄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2분기 혹은 미뤄진다라고 하면 3분기에 다시 280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데 성공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이때도 왜 급등을 했냐면은 호재가 있었습니다. 네, 역시 대상은 네, 그곳과 공급 계약을 맺었고 이때 매출액 규모가 어느 정도였느냐? 이때는 납품 기한이 6월 말로 설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2분기 실적 발표에 반영이 될 만한 매출이었죠. 근데 이게 이때 수주한 것도 430억 규모였습니다. 430억. 이때 수주한 게 6월 말에 납품을 해야 되는 게 430억이었고요. 이번에 280억을 또 추가로 수주를 해내는데 성공을 하면서 여러분 작년에 매출이 950억이었어요. 2분기가 되었는데 벌써 710억 분량을 채워 넣는데 성공을 한 겁니다. 벌써 작년 매출의 100%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충분히 많은 파샤를 채워내는데 성공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스피어의 이 기세라는 것은 절대 무시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눌린다 하더라도 단기 조정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아 완전 끝났다라고 하시면서 손절할 필요는 오데리는 절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에도 이렇게 하락세가 시작이 되었을 때 매물대 조정을 하실 필요는 있지만 손절을 하시면서 포기하실 필요는 절대로 없다. 오히려 눌린다라고 하면은 이전 자리까지는 돌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 드렸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매수를 해서 저점 매수를 해가지고 평단가 조정을 해서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드렸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런 호재 한 방에 오늘 급등을 하는데 성공을 했어요. 갭상승을 하면서 거의 상한가 수준까지 올라가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끌려 올라갔는데 이것은 도대체 왜 올라간 것인가? 이거는 주식시장 구조적인 문제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때 3월 18일 정도를 기점으로 공매도 세력이 잔고를 0으로 만들었습니다. 다 털어버린 거죠. 그런데 그 이후에 다시 공매도를 하면서 주가를 조금씩 누르고 있었어요. 그들은 저점 매수를 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호재가 터져버렸습니다. 280억을 또 다시 한 번에 수주를 했대요. 그러면은 주가가 오늘은 영향을 받아서 상승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들도 장 시작하자마자 쇼커버링을 치면서 잔고를 털어버리면서 시작을 한 겁니다. 왜냐면은 상승이 이미 100%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가지고 있어봤자 손실만 키울 뿐이죠. 그래서 쇼커버링이 일어나면서 상한가 부근까지 가는데 성공을 했지만 이제 왜 그 자리에서부터 눌리느냐? 이제 공매도 세력도 다시 공매도를 하면서 찍어 누르겠지만 여기에 더해서 이 구간에서부터 버티셨던 분들, 이 구간에서 고점에 매수를 하셨던 분들이 이 아래에 내려갔을 때 평단가 조정을 하기 위해서 오데리 얘기를 들으셨으면 평단가 조정을 조금이라도 해주셨겠죠. 그랬던 물량들이 이전 고점 부근까지 올라가면 평단가를 어느 정도 낮춘 시점에서 수익을 챙기실 수 있는 구간에 도착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빠져나가야겠다. 일단은 이 자리는 위험한 것 같으니까 매물대를 정리를 해야겠다라는 그런 심리가 작용이 되면서 주가가 밀리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모델이는 그렇게 생각해요. 갭상승을 해서 올라가든 무엇 때문에 올라가든 중요한 것은 아래에서 매수세가 들어오는 자리다. 그 자리가 이전 구간까지 밀려나지 않고 매수세가 잡히고 있다라는 것. 이 자리에서부터 스피어의 상승세가 다시 시작이 될 수도 있다라고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피어는 어떻게 보면은 모델이는 지금 이 상황을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단기 조정을 봤는데 정말 짧게 끝냈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 단기 조정이라고 하기도 뭐하게 굉장히 조금 조정받고 끝내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어제 터진 그 호재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스피어는 스페이스 X의 지금 핵심 벤더입니다. 유통 벤더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페이스 X와 관련된 호재에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스페이스 X가 지금 IPO를 준비를 하고 있죠. 지금 뭐 앞당기고 있다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가 있는데 결국 이 IPO를 해서 공개가 되면은 시작부터 나스닥 100에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벌써부터 지금 예상 가치를 따져보고 있는데 기업 가치를 따져보고 있는데 시작도 안 했는데 나스닥 6위에 올라가 있어요. 그럼 스페이스X가 상장하기만 하면은 굉장히 크게 일단은 정말 단기적으로라도 그 순간에 크게 치고 올라가는 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날만큼은 오데리는 상한가 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기대 하나만으로라도
저점 매수하시면서 평단가 조정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이전에 얘기를 드려왔었죠. 그런데 오늘 결국은 이런 스페이스X와 관련된 그 IPO가 관련된 일이 아니다 하더라도 수주를 잘 받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스피어의 상승세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챙겨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문제는 나는 근데 오늘 고점에 매수를 해서 다시 55,000원까지 올라올 수 있을지가 조금 걱정이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미 이 자리에 몇 번이고 올라갔었어요. 그래서 올라갈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다만 이전 구간에 매수를 하셨던 분들이 오늘 매도를 하신 이유 앞에서 얘기 드렸죠. 눌렸을 때 평단가 조정을 했기 때문에 같은 자리 돌아갔을 때 매도를 하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매수를 하신 55,000원이 너무 걱정되신다라고 하시면은 지금부터 어떤 행동을 해주시면 되느냐? 똑같습니다. 결국 주식으로 우리가 제일 크게 수익을 챙겨 나가려면요. 매수를 할 때는 최대한 지금 수준에서 낮은 평단가를 만드는 게 중요하고 여기에 더해서 수량은 하나라도 더 챙겨 가셔야지 남들보다 큰 수익을 챙기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하시려면은 조금이라도 평단가를 이제 낮추시는 게 중요한데 그렇게 하시려면은 내일 설령 눌린다 하더라도 제일 눌려있는 그 지점, 특히 고점에 물려있으면 물려있을수록 55,000원에 가까우실수록 제일 눌리는 지점을 잡으셔서 들어가시는 게 중요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그 지점을 잡아가는 게 쉬울 것이냐가 문제인데 그게 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분봉 차트 보시면 어제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었죠. 고점 저점을 높여나가면서 이어나가고 있는데 그 연장선상을 오늘까지 그려보면은 지금 머물고 있는 자리가 호재로 인해서 반짝 급등을 하긴 했지만 그 조정이 끝나니까 결국은 분봉 차트에서도 있을 자리에 지금 있는 주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추가로 밀린다 하더라도 강하게 밀릴 가능성이 없어요. 굉장히 낮다. 그렇기 때문에 들어오실 때 앞으로 평단가 조정을 목표로 하신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상승세가 기대되는 그 안에서도 최대한 눌리는 자리를 잡아가셔야지만 평단가를 낮추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작업을 혼자서 하긴 힘들 것 같다. 내가 계속 차트를 보면은 가능하겠지만은 혼자 보면 이거를 차트를 계속해서 볼 수가 없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잡아가실 수 있도록 오데리가 도움을 드릴 겁니다. 어떻게 오데리 도움 받아보실 수가 있느냐? 일단 아래에 좋아요 한 번씩만 꾹 눌러주시고요. 구독 버튼 눌러서 오데리의 구독자가 되어주세요. 그리고 위에 오데리의 개인 연락처가 있습니다. 010-7775-8354번 오데리의 개인 연락처를 여러분 휴대폰에 저장을 해주세요. 오데리 이렇게 저장을 해주시고 4점이라고 두 글자를 문자로 보내주세요. 문자로 보내주시면은 앞으로 스피어를 매수를 하실 때 평단가를 조정을 하실 수 있도록 저점 매수 하실 수 있도록 진입하실 타이밍과 목표 진입가를 정리를 해서 문자로 드릴 겁니다. 여러분은 오데리 문자 받아보시고 일단은 스피어는 앞으로 계속 상승세를 탈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지금 구간에서 지금 스피어가 여러분 보시면은 눌린 이후로 상승세 타고 처음 박스권 만든 게 이때였거든요. 오데리도 이때부터 영상을 업로드하면서 여러분들과 매매를 해왔습니다. 그 이후로 처음으로 20일 추세선이 횡보 전환을 했던 순간이에요. 지금이 다시 상승세가 시작될 수 있는 지점이기 때문에 평단가 조정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마지막 구간이 있고 상승세는 당장 내일부터 시작될 수 있고 다음 주면은 시작될 수 있기 때문에 고민하시면 늦습니다. 고민하시지 마시고 빨리 결정하셔가지고 행동으로 옮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강한 호재가 터져서 단숨에 차트 전환을 하는데 성공을 한 우리의 스피어.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 이렇게 호재와 기술적인 움직임이 같이 움직여주는 종목이 어디까지 상승을 할 수 있을지 오데리가 이제 이어서 얘기를 드릴 건데 다른 종목 예시를 먼저 소개를 드리고 얘기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오데리가 잡아드렸던 타점들 다 잘 받으셨을까요? 하지만 여러분, 진짜 고수들은 타점, 즉 단순히 자리가 좋다라고 해서 덥석덥석 매수를 결정을 하시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주식은 결국 격발의 싸움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격발이라는 것이 결국 무엇이냐? 오대리가 주식을 분석을 할 때 보고 있는 세 가지 중요한 지점들이 있어요. 첫 번째, 돈의 흐름. 두 번째, 이평선과 추세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보고요. 세 번째가 바로 이 격발이에요. 즉, 호재. 세력에 돈이 들어온 흔적인 정확성이 환원이다라고 하면은 차트의 타점이라는 속도가 바로 총신이라고 보시면 돼요. 총 그 자체인 거죠. 이렇게 총하고 탄환이 준비가 돼도 결국 우리가 격발이라는 것을 하지 않으면 총을 쏘는 행위가 없다라고 하면은 수익이 발생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즉 주식을 폭발시킬 만한 명분이 바로 격발이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아무리 돈이 들어오고 자리가 좋아도 결국은 결정적인 호재가 터져주지 않으면 주가는 이제 지루하게 횡보를 할 뿐이죠. 그러니 오데리의 시스템은 미리 총알과 총을 준비를 해두고 격발의 타이밍을 기다리는 것이 핵심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데리가 예시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차트를 올려둔 종목은 HJ중공업입니다. HJ중공업이 3분기 실적 발표를 할 때 상승세를 이어나가면서 고점을 찍었어요. 그리고 조정에 들어갔는데 안 좋은 사건이 발생을 했죠. 이때 악재가 발생을 하면서 더 강하게 눌렸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박스권에 갇히면서 돈의 흐름이 완전히 묶였어요. 하지만 꾸준히 돈이 들어오는 흔적들은 분명히 잡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에너지를 쌓아간다. 즉 우리가 이 과정 중에는 총알을 준비를 해두고 있는 거죠. 이렇게 준비를 해놨다가 추세를 계속해서 지켜보고 분석을 하면서 총 자체를 준비를 합니다. 장전할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섹터에 돈이 잡히기 시작을 하자 총알이 추가로 잡히기 시작을 한 거죠. 더 들어오게 된 거예요. 초과 추가를 확보를 한 거죠. 다른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같은 시기에 하나오션인데 주가가 상승을 같이 이어나가다가 강하게 눌리고 음봉을 만들면서 좀처럼 상승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HJ중공업은 마지막에 크게 한번 상승을 했어요. 왜 그랬느냐? 이때 호재가 터졌습니다. 이 MRO 관련해서 단독 호재가 터지면서 마지막으로 고점을 찍고 조정에 들어갔죠. 조선주 섹터 자체가 이후에 전부 다 조정이 들어갔습니다. 돈이 빠지면서 총알이 빠져나가면서 주가도 같이 눌렸다. 그리고 이후에 또다시 급등을 만들어내고 있죠. 왜 그랬느냐? 총알은 여전히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즉 돈의 흐름이 아직 다 나가지 않은 상태였는데 HJ중공업에 추가 호재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오션의 주가 흐름을 보시면은 상승을 하지만 눌리고 있어요. 좀처럼 시원하게 상승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HJ중공업은 크게 급등을 하면서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올라가느냐? 무슨 호재가 터진 거냐? 실적을 미리 발표를 했는데 4분기 실적 발표가 나왔고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무려 800% 상승하는 강한 실적 개선을 보여주면서 주가가 급등세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가라는 거는 하나만 채워져 있다라고 해서 돈의 흐름만 잡히고 있다. 아니면 추세가 잘 흘러가고 있다 라고 해서 급등을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결국은 호재라는 강한 트리거도 발동이 되어야지만 급등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럼 호재만 있다고 주가가 급등을 할 수가 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HJ중공업이 지금 이만큼 상승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이전에 조정 구간을 거치면서 돈의 흐름을 잡아냈고 추세 자체를 하락하던 추세에서 결국은 회복을 해 나갔기 때문에 그 바닥에서부터 급등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던 거죠. 즉 이 세 개가 다 합해져야지만 급등이라는 강한 시그널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호재가 터질 때 움직이시면 늦어요. 호재가 터질 때 움직여 버리시면은 어떤 분들은 이 바닥에서부터 힘든 구간을 버텨가면서 준비를 해두십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만이 결국은 호재라는 트리거가 작동을 했을 때 강한 상승세를 탔을 때 기회를 놓치시지 않으시고 수익이라는 결과, 즉 명중을 챙겨 나가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결국 주식으로 큰 수익을 챙겨 나가려면은 미리 총알을 준비를 해두셔야 하고 총 자체도 준비를 해두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총알과 총을 준비를 해두시는 게 중요한데 문제가 있어요. 이 총알과 총을 준비하는 그 과정들 오데리가 5가지 데이터들을 살펴보면서 7가지 체크리스트를 매일 살펴보면서 그것도 이 체크리스트 매일 매 종목마다 전부 다 체크를 하면서 확인을 해 나갑니다. 그런데 이거를 지금 이 영상에서 모두 설명을 드리자라고 하면은 여러분 너무 머리 아프고 지루해요. 너무 지루해요.
지루합니다. 오데리 안 그래도 영상 지루하다고 욕 많이 먹는데 더 지루해져요. 그래서 넘기기 누르시면서 넘기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넘기시는 분들 와중에서도 어떤 분들은 지금 오데리의 이 지루한 영상을 봐주고 계세요. 그렇죠. 그분들은 이 격발이라는 큰 급등을 누리시기 전에 준비를 하는, 총과 총알을 준비를 하는 그 지루한 과정을 이겨내야만 한다는 것을 굉장히 잘 아는 분들이신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는 오데리가 감사함을 담아서 보상을 해드려야겠죠. 자, 여러분, 오데리의 이름이 괜히 오데리가 아닙니다. 자, 보시면은 오늘의 대박 종목 리포트의 오데리예요. 제 시스템은 오늘 보신 종목 이상으로 이미 수많은 다른 종목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오데리가 근무 중에 근무 시간 짬짬이 시간 내고 휴식하는 와중에 점심밥 먹고 그리고 퇴근하고 야근하고 밤새워 가면서 만들어둔 오데리만의 리포트를 받아가시기만 하시면 돼요. 이 리포트 안에는 오데리가 이렇게 긴 시간 수고와 노력을 들여서 준비를 한 분석을 했던 데이터들이 정리가 되어 있고 지금 이미 총알을 준비를 해야 하는 종목들 그리고 격발을 앞두고 있는 종목들을 어느 지점들에 매수하고 매도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디까지 준비를 맞춰둬야 하는지 어느 정도 준비를 해야 하는지까지 전부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오데리가 맨 앞에서 얘기를 드렸죠. 오데리는 연봉 상승률보다 주식 수익률이 더 높은 사람입니다. 오데리의 이 수익의 비밀 병기를 확인을 해보고 싶다. 나도 같이 한번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우선 지금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시고 구독도 꾹 눌러주세요. 그렇게 오데리의 구독자가 되어주시고요. 위에 오데리의 개인 연락처가 있습니다. 010-777-8354번으로 리포트라고 세 글자를 문자로 보내주세요. 다른 사람들은 애매한 지점에 들어가고 애매한 지점에 매도를 해서 조금 아쉬운 수익을 챙겨갈 때 우리는 확실하게 준비를 해놔서 확실하게 큰 수익을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데리가 이 시스템을 통해서 분석을 한 오늘의 진짜 결과값 앞으로 단기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면 될지 장기적으로 어느 가격대에서 매도를 해서 우리가 큰 수익을 확정 지어 나가면 될지를 바로 확인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스피어의 앞으로의 흐름 우리가 결국 얼마에 매도를 할 건지 이게 제일 중요하죠. 이 얘기를 이어나가 보도록 할 건데요. 스피어가 작년 말부터 급등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12월부터 올라가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 아주 좋은 타이밍에 추세 전환까지 되면서 쭉 상승세를 이어나가다가 이격도 벌리면서 급등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 이때 어떤 사건이 있었던 거죠.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은 실적 발표라는 게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실적이 무려 얼마나 상승을 했느냐. 24년에서 25년, 25년의 매출이 24년에 비교해서 3,600% 상승했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이게 다 그리고 어떻게 상승을 했느냐? 회사를 대대적으로 구조조정을 한 거죠. 원래는 헬스케어 쪽 관련된 섹터, 그쪽에만 해당을 해 있다가 이것만으로는 매출이 충분히 올라오지 않자 구조조정을 단행을 합니다. 갑자기 항공우주 쪽으로 이동을 해서 어떻게든 스페이스 X와의 그 유통처를 뚫어가지고 일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매출을 3,600%까지 끌어올리는 데 성공을 했죠. 굉장히 훌륭한 경영진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렇게 시장이 전쟁으로 어지러운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훌륭한 경영진의 판단을 가지고 있는 업종들, 그런 종목들을 챙겨가실 필요가 분명히 있어요. 충분히 좋은 종목에 잘 들어와 계시고 좋은 타이밍에 들어와 계시는 거니까 앞으로 스피어의 상승세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최저점부터 시작을 했을 때 고점을 찍은 그 지점이 8배 상승했습니다, 여러분. 딱 한 분기 정도 필요한 그 기간 동안 8배 상승한 거예요. 스피어의 상승세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여러분 앞으로도 좀 기대를 해보시면서 챙겨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1분기 실적, 1분기 실적은 살짝 조금은 아쉬울 수가 있습니다. 그 공시를 오데리가 전부 다 살펴봤는데 1분기는 매출이 그렇게 크게 지금 잡혀 있지 않아요. 그리고 잡혀 있던 매출도 뒤로 약간씩 미뤄져 가지고 2분기로 이동을 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얘기 드렸는데 최초로 계약을 맺은 그 시점보다 나중에 정정을 해서 올라오면은 이게 계약금 이제 지급이나 매출 지급, 납품한 거에 대해서 대금을 받게 되죠. 그 지급 시기에 대해서
약간씩 미뤄지는 것 같아요. 한 2 주에서 3주 정도 미뤄지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어서 1 분기 매출로 잡힐 게 2 분기로 좀 밀려나는 게 몇 건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1 분기 실적은 예상보다 우리 지금 기대보다는 아쉬울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데리는 1 분기 고점을 찍게 된다라고 하면은 얼마까지 갈 수 있느냐? 일단 이 지점은 뚫고 갈 수 있습니다. 지금 고점은 뚫고 올라갈 수는 있는데 올라가 가지고 전쟁이 살짝만 조금 이제 3월 말 안으로만 어떻게든 그 휴전 협상을 해내기만 하면은 이제 1 분기 실적 발표 기대감으로 쭉쭉쭉쭉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는데 한 65,000원 그 이상까지는 올라가도 7만 원을 뚫고 날아갈 것이냐. 이거는 이제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일단 1 분기까지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정말 승부처는 이때입니다. 이때. 2 분기. 스피어의 승부처, 올해의 승부처는 2 분기입니다. 왜냐? 스페이스X의 상장. 지금 3월 안에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는 하고 있는데 아직 예상이지 확정 상태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쪼끔이라도 늦어지면은 결국 상승세 자체가 조금 늦게 잡힐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2 분기에 조금 더 기대감을 모멘텀을 더 쌓아나가고 있다라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매출, 1 분기에서 밀려난 매출, 그리고 2월 19일 날 맺었던 수주, 그리고 오늘이 아니죠. 어제 발생한 수주. 이 매출액이 전부 다 합해지면은 2 분기에 거의 작년 매출의 50%는 확실히 넘고요. 80% 가량을 채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주를 조금 더 받아오면은 그 이상까지 올릴 수가 있겠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2 분기 때는 정말 강하게 이격도 벌려 나가면서 상승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게 되면은 2 분기 고점을 찍을 때는 2 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 되면은 스피어가 이제 정말로 10만 원이 이상하지 않은 그런 자리에 올라가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를 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데리는 앞으로 스피어를 어떻게 매매를 할 것인가? 일단 1 분기 실적 발표 때 7만 원까지 간다라고 말해 보면서 우리 최대한 기대감을 크게 가져가는 게 좋죠. 이때 한번 고점 찍었을 때 매도를 해서 수익을 챙기고요. 눌리면은 1 분기는 실적이 좀 아쉬울 수가 있어서 강하게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게 조정을 받게 되면은 이 55,000원까지도 밀려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때 다시 준비를 해 나가시면 돼요. 55,000원에서 다시 준비를 하시고 최대한 매수를 한 다음에 2 분기를 노려보시면 된다. 분기 10만 원짜리. 이때 다시 대량 매도해야겠죠, 이때는. 차익이 무려 45,000원입니다, 여러분. 이 45,000원의 차익을 노리면서 대량 매도를 하면서 크게 수익을 챙겨 나가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피어를 좀 긴 흐름 안에서 모데리처럼 1차 고점 찍었을 때 한번 매도하고 눌리는 지점에서 제일 눌리는 그 구간에서 추가로 매수하고 새로 준비를 하고 2차 고점 올라갈 때 20만 원짜리 갈 때 차익 최대한 벌려 나가면서 수량도 한 주씩 더 챙겨 나가면서 이 단기 추세 타면서 이때도 기회 놓치지 않고 챙겨가면서 '나는 수량을 최대한 늘려가 보고 싶다. 내가 정해진 여력 안에서 수량을 한 주 한 주 더 늘려나가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모데리가 그 과정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겁니다. 아래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 구독 버튼 눌러서 오데리의 구독자가 되어 주세요. 그리고 위에 오데리 개인 연락처 저장해 주셨죠? 저장을 해 주시고 대응이라고 두 글자를 문자로 보내 주세요. 문자로 보내 주시면은 오데리 구독자님이 맞는지 오데리가 일단 확인을 하고 맞으시다 하시면은 오데리는 여러분 단기 추세 타기도 하고 중기 추세도 타고 장기 추세까지 타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추세별로 고점 찍고 저점 만들 때 단기 추세 탈 때는 한 주 정도 추가로 매수하는 게 목표고요. 중기 추세 타면은 못해도 20주 가까이는 확보를 더 해 나가야겠죠. 이렇게 수량을 늘리면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수익을 늘려나갈 수 있게 오데리가 그 과정을 계속해서 함께 하도록 할 테니까요. 오데리에게 대응 문자 보내주시고 대응 문자 받아보시면서 언제 매도하시면 되는지, 언제 매수하시면 되는지 오데리와 함께 장중에 매수 매도하시면서 대응하셔가지고 수익을 최대한 크게 늘려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제는 안 끝나기 전에 자기 혼자 먼저 종료를 해버려가지고 많이 놀라셨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결국은 호재에 힘입어서 강한 상승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분명히 물리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상승세가 가파른 종목 골라가시는 거 물론 중요한데요. 오데리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시.
이런 공시를 잘 올려주는 종목 챙겨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수주를 한 방에 280억을 땡겨왔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공시 대상입니다. 하지만 스피어는 이렇게 큰 공시뿐만이 아니라 좀 짤짤한 공시도 잘 올리는 편이에요. 그런 종목을 챙겨가세요. 적어도 주주에게 친화적인 종목, 주주에게 정보를 공개를 계속해서 꾸준히 잘 하려고 하는 종목을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스피어에 기대되는 흐름도 놓치지 않고 오데리와 함께 챙겨보고 싶으시다 하시면은 마지막으로 아래 알림 신청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까지 봐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영상 내용이 유익했다 하시면은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시고 댓글로 우리 스피어 계속해서 신고가 가자라는 의미에서 신고가 기원이라고 적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데리는 다음에 더 알찬 내용의 리포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대박 종목 리포트의 오데리였습니다.